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심석고등학교 오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네, 오늘은 2학년 진로 진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받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 그 진로에 관해서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궁금했던 게 아니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진짜 너희들이 궁금한 게 뭐니라고 물어봤고 네. 그 질문을 받아서 좀 의미 있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 근데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네네, 오늘 많은 많아요. 친구들이 네. 예,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많더라고요. 네. 그 질문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답을 김기현 선생님께서 진짜 같이 해야지. 준비를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네네네. 오늘 네.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네. 그럼 어떤 질문들을 네. 친구들이 궁금해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죠, 우리. 네네. 오늘 대입 성적 산출 방법,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 중에 뭐가 유리한지, 농어촌 전형과 지역 균형 전형이란 게 무엇인지, 지역 균형 전형이라면 또 지역 인재 전형과 어떤 것이 다른 건지, 그리고 전문대 수시 전형은 어떤 건지 이런 그러니까 거. 가다 보니까 어떤 게 네네. 있었냐면 용어에 대해서 입시 용어에 네네. 대해서 그쵸. 궁금한 게 궁금한 네. 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좀 하기는 하는데 네네. 예, 그래도 좀 궁금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설명이 부족해서 오늘은 아니, 잘 설명했을 텐데. 부족하지 않은 설명으로 예. 김경 선생님께서 조금 더 첨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네. 이제 이런 입시 용어 말고 학과 성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면서 문과인데 간호학과 갈 수 있나요? 소방학과를 가지 않고 소방관이 될 수 있나요? 또 각 대학 학과 등급법 이걸 다 일일이 설명 가능합니까? 아, 이거는 약간 이제 보는 법을 좀 약간 그렇죠. 설명해 예, 드리려고요. 고기를 잡아서 네. 주지 않고 고기 잡는 네. 방법을 한번 대학 좀 200개가 넘어요. 4년 그럼요. 네네네. 다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수학을 못해도 대학 진학이 가능합니까? 수시와 정시 네. 공부 많이 다른가요? 오, 정말 의미 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질문에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도 궁금했는데. 이런 네네네. 생각. 먼저 입시 전형 안내. 네. 대입 성적 산출 방법이죠. 대입 성적의 산출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죠? 잘 써주셨고 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등급하고 수업 시수를 곱해가지고.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다 한 다음에 총 수업 시수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지금 써 있네요.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이제 받는 성적표가 이런 형태거든요. 이게 보시면, 과목 밑에 수학이라고 써 있고, 가로 열고 닫고 이게 수업 시수. 그리고 저쪽에 보면 석차 등급, 4등급 나오고요. 이게 이제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있고, 나오지 않는 과목이 있고, 성취도만 나오는 과목도 있는데요. 이런 거 이제 보통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것들이 성취도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산출을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인 거죠. 아까 수학하고 가로 열고 닫고 4라고 써 있었잖아요. 이게 수업 시수고요. 진짜 말씀하셔서 죄송한데 이게 네네. 말로만 하면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면 더 의미가 좀 더 빨리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수학하고 가로 여닫고 4, 이 4의 의미가 뭐다? 단위수.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네네. 요겁니다, 요거. 왜냐면 말로만 하면, 그죠. 네네. 형광펜 없나? 네네. 요겁니다, 4. 그렇죠. 이게 4가 수업 시수고, 영어 4, 국어 3, 과학 2, 사회 3이라는 게 이게 수업 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게 등급입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등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위에 보시는 이제 4, 4, 3, 2, 3이라고 괄호 열고 닫고 쓴 내용들 수업 시수를 다 밑에 더해줍니다. 더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수업 시수와 등급들을 다 곱할 때 지금 체크한 요게 수업 시수. 그리고 조금 복잡한가요? 이게 자, 내신 등급이죠. 그래서 등급을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나오는 거고요. 이 예를 통해서 나온 성적의 계산은 3.125 등급이 나오는 거가 되는 것이죠.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니까 굉장히 네네. 아주 쉽게 이해를 했을 것 같고. 저는 쉽습니다. 네네. 네, 수학 선생님이니까. 예, 그래서 그렇군요. 난 네네. 수학 관심 없는데 뭐가 이렇게 계산이 복잡해 할 것 같은데, 사실 네네. 또 생각해보면. 네네네. 평균이죠, 평균 그냥. 참나, 그죠? 네. 네네네네. 그러니까는 내가 이걸로. 이게 색깔을 반대로 썼구나. 위하고 아래를. 그래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네. 열심히 보시면은 수학은 위아래가 반대입니다. 위아래가 반대. 일주일에 4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가로 여닫고 사라고 네, 하는 건 맞습니다. 영어도 가로 여닫고 사는 일주일에 4번을 네네네. 수업을 듣는다. 네네네. 근데 등급이 3이야. 근데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일주일에 많이 듣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비중이 그거보다는 또 네네네. 그거는 이제 일주일에 3번 들었으니까 네네. 조금 더 여기 총합 등급을 냈을 때 네네네. 비중이 있게 맞습니다. 계산이 되려고 하다 보면 네네. 이런 계산 방법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네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네. 천천히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네, 있을 맞습니다. 거라고 이게 생각해요.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네, 평균이다.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성취도만 나오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예를
예를 들면 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학마다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잖아요. 이거, 진로 선택 과목. 네네네. 진로 선택 과목만 또 이렇게 영상 올린 거 찾아보시면 되는데 요게 그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2학년도 주요 대학 교과 전형 방법 안내에서 보시면 석차 등급이 없으면 반영 안 함. 뭐 진로 선택 상위 3개 반영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여기 있네요. 네네네네. 석차 등급이 네네네. 없으면 반영 안 함. 네.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 설명해 주면 훨씬 더 이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생님? 제 그죠? 욕심이 많아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좀 진선, 진로 선택이라고 지적하시네요. 하는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는 않고 맞습니다. 네네. A, B, C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맞아요. 반영을 하지 않는 대학들도 꽤 있습니다, 그죠? 네네네네. 그런 거 보면서 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대나 국민대는 이렇게 교과 100인데 네. 석차 등급이 없으면 반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석차 등급이 없다는 얘기는 진로 선택이다.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뭐 다 뭐 보시면서 이제 생각하실 때 뭐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뭐 반영하지 않는 학교를 생각해서 준비를 안 하면 되겠다. 좀 위험한 거 같아요. 네, 굉장히 그죠? 위험한 아니, 말이죠. 사람 말고 안 나를 네네네. 그 위험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또 진로 선택 과목 자체가 굉장히 심화 과목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갈 때 그렇죠. 네네, 그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거를 준비해 놓고 해놓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고 자,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제 대입 성적 산출 방법 중에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된다고 하는 학교, 아까 숭실대학교는 한 20% 정도 반영한다고 써놨는데 반영하는 대학도 있죠. 네네네.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이제 보여준 건데 일반 등급을 이런 식으로 성적을 산출했다라고 하면 밑에 진로 선택 수학, 과학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등급 점수화시켜서 반영한다라는 게 예시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숭실대학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A, B, C라는 게 뭐 9, 10, 뭐 9.5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으로 반영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진로 선택도 등급 점수화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네네. 이거 좀 어렵다고 생각되면 그냥 패스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미리 이거를 다 계산해가면서 진로 선택 과목을 뭐 네네. A 받아야겠다, B 받아야겠다 이렇게 나누는 건 의미 없고 그냥 진로 선택은 무조건 A 받아야 된다. 네, 맞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A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학년 때 가면 이제 진로 선택, 지금 이제 선택 과목 조사 기간이죠. 14일까지. 네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한 3학년 때 선택한 진로 선택 과목들이 이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내용. 그래서 A를 꼭 맞아야 된다. 오대 선생님 말씀처럼 A를 맞는 게 되게 냉철한 분석력.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자, 또 다음 거 한번 봅시다. 네네.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친구도 네네. 있었어요. 뭐가 유리한지, 네. 뭐가 유리한지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뭐가 유리하냐, 뭐가 불리하냐 이건 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유불리를. 그리고 어떤 학생이 생기부를 가져오면 아시겠어요? 이 학생은 교과로 가야 되는데 이 학생은 종합으로 가야 된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왠지 그냥 베이스로 깔리고 네네. 거기에다가 종합 전형의 어떤 뭐 내용들이 많으면 네네. 뭔가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늘어난다는 네. 느낌? 그 외에 정확히 너는 교과야, 너는 학생부야, 너는 학종이야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대학들이 종합 전형을 하면서 내신을 안 보면 괜찮은데 내신을 보거든요. 그럼요. 네네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사실 본다는 거니까. 네. 학생부 종합 전형 합격한 애들 보면 내신이 정말 나쁜데 좋은 스펙을 갖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들어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사실 좋은 스펙에 좋은 내신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붙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비례관계로 가는 거지 뭐가 유리하다, 뭐가 불리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다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학생이.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거는 정시냐 수시냐 그 차이는 아니고 그냥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둘 다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선생님, 근데 하나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교과 프로 수능 최저 이렇게 있으니까 모든 교과 전형이 다 수능 최저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한 번만 해주시고요.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해버렸어요. 그렇진 않고 대학마다 또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기 학생부 종합 전형에 또 수능 최저가 또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모든 학종에 다 수능 최저를 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정말 일부죠. 네, 그렇진 않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 반영한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이런 거 보고 또 정말 지극히 일부. 나중에 우리한테 따지면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가 나중에 그 교과 전형 수능 최저 있다고 했잖아 그랬는데 근데 조금 하여튼 드릴 말씀은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셨다면 정시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게 좋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학교가
내신과 내신과 수능이 같이 버무려져 있는 학교라는 데이터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일단 그래서 수능 체제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수능 체제 준비하세요. 애들이 힘든 네. 거지. 수시하고 그래요? 또 수능을 또 같이 준비하라는 얘기라고. 조금만 기다려봐야죠. 네, 깜짝 놀랄 자료를.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좀 말이 좀 빠른가요? 좀 말이 좀 빠르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영상 보고. 천천히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돌려보는 기능이 있어요. 0.75배. 그래요? 저는 네. 우리 거를 자세히 본다는 게 좀 그래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까봐 일부러 빨리 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0.75배도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느리게 하면 빨리 그 배속을 올릴 거. 느리게 할까요? 천천히. 근데 시간이 없어요. 빨리 넘어갈게요. 동네예요, 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합격을 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좀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이 자료는 이제 강원대학교 자료고요. 강원대학교의 전년도 입시 결과 공개한 자료가 있어서 우리 학교 애들이 좀 많이 네네네 많이 가니까요. 씁니다. 예, 많이 예. 쓰니까 이 학교를 보여드리는데 네. 네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경영회계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에너지자원 산업공학과 이 세 개를 한번 대표적으로 뽑아봤는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 세 개만 선택한 그 기준은 뭔가요? 없습니다. 네, 그냥 제가 쭉 돌려보다가요. 그냥 필. 네, 필. 그냥 네. 필로? 예, 알겠습니다. 그냥 수학교사니까 자연계 2개, 문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네네네. 근데 뭐 이게 상징적인 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성적의 흐름은 좀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종합, 미래인재 종합, 교과, 이제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강원대는 이 전형들을 보면 뚜렷한 점수 차이가 있나요? 이 세 개가 서로 막 그쵸? 얘는 높고 얘는 낮고가 서로 섞여 있죠. 그러니까 과마다 이런 특징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유리하다, 교과 전형이 유리하다, 그 일반 학종이 유리하다, 아니면 농어촌 종합이 유리하다. 뚜렷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렇군요. 네. 종합이니까 이건. 네. 그런데 약간의 좀 저희가 좀 생각하기엔 농어촌 전형이 그래도 조금 뭐 서류 점수나 이런 거 좀 유리한데 하여튼 내신 점수 공개된 것만 놓고 본다면 이제 세 개 전형이 큰 의미나 큰 네. 유의미한 차이는 없죠. 그러니까 농어촌이 수시에서 막 유리해 이렇게 이것만 네네. 가지고는 네네. 딱히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조금은 유리합니다. 조금은 일단 좀 유리한가요? 입시를 농어촌이 해보면 여기 예, 알겠습니다. 네, 일반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네네. 네, 조금 더 좀 많이 갖고 있고 농어촌보다는 조금 우리 스펙 싸움에서 그냥 조금 이렇게 유리함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농어촌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네네, 맞습니다. 이익이 있다. 농어촌이니까 더 네. 쉽게 아주 쉽게 아니요, 절대 그런 거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좀 어렵다. 그래서 오대 선생님의 그런 걱정이 있을까봐 또 자료를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또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자, 이거는 남양주에 있는 에스모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인지 네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시 지원 상황인데요. 이제 보시면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어느 정도 합격하였는지가 나오는데 예전에 한번 보여주셨던 네네네. 자료네요. 저희 유튜브에 예, 또 예. 보면 또 나와 있는데 보시면 교과 전형이 지원자 중 비율은 적지만 합격자 중 비율은 이거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1등 176.61이 나오고 있고요. 고른 기회나 농어촌 또 뭐 이제 학종 있고 교가 있지만 일단 그 전형 자체만 놓고 보면 그 다음 순위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교과 전형이 오히려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합격 비율은 더 높다. 네네. 네네. 이걸 지원자. 아시니까 네, 그걸 볼 수 있는 교과 거죠. 전형으로 했을 때 네. 합격 비율이 굉장히 네, 다른 맞습니다. 거에 네, 비해서 맞습니다. 높다. 자, 네. 이거 네, 그 저희 학교 학생들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뭐가 유리하다, 뭐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개 다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과 전형으로도 유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렇다고 해서 종합 전형이 농어촌에 종합 전형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그럼 우리 학교 보면 네네. 지원자 중 비율이 교과가 7.7밖에 안 되니까 다른 네네. 거에 뭐 농어촌이라든지 학생부 종합보다 그런 기회보다는 좀 많이 낮아 보이네요. 네네, 그렇죠. 교과 전형을 왜냐하면 많이 네, 보시는군요. 뭐 주요 대학이나 경기권 대학이나 서울권 대학들이 농어촌 전형을 할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을 반영을 많이 하거든요. 교과 네네. 전형보다는 그때 이제 선생님과 같이 농어촌 우리 유튜브도 만들었었잖아요. 또 네네네. 그때 보시면 그도 수도권 대학들은 종합 전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교과보다는 종합 전형 그거의 비율이 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좀 바뀌었어요. 이제 주요 대학들이 교과 전형의 그 비율을 10% 이상 네네네 했기 때문에 이게 더 늘어날 예정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올해는 조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2학년 친구들이 3학년 되면 그 데이터 분석도 우리 오대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네네. 다음 보죠. 이거 네, 우리 예전에 또 한번 했던 네, 거. 맞습니다. 네.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죠. 농어촌 특별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해주시죠.
우리 갈비 보고, 마랑. 그래요? 네. 네.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세요, 오늘? 네, 좀 0.75배 급합니다. 해야겠네, 진짜 오늘. 음, 자, 농어촌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4%, 최대 4%까지 모집을 할 수 있고요. 정원외로. 그런데 이게 뭐 보시면 농어촌 4%,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최대 1.5%, 그리고 1과 2를 합친 거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 합쳐서 최대 5.5%, 그리고 1, 2, 3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직자 합쳐서 최대 11%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농어촌은 최대 4%까지 뽑을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정원 외로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정원내로 뽑는 비율도 있고요. 이제 그런 비율들을 다 합치면 4%보다 더 뽑을 수도 있고, 근데 4% 이내이기 때문에 4%보다 적게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4% 내외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한 대학 A라는 대학에서 100명을 뽑으면 네네. 농어촌 학생은 한 4명 4명, 네, 정원내로. 네, 뽑을 수 있겠구나. 자,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농어촌 특별전형 영상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22개 대학 수도권 주요 22개 대학 농어촌 이제 전형이고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전년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2023학년도에는 인원수가 좀 늘어날 예정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수시보다는 정시에 좀 늘어나는 인원이 좀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능 공부를? 네, 하면 좋겠다. 열심히 하고 당연히 있나? 농어촌 정시로 진짜 가기 쉽습니다. 네. 농어촌 정시 조금만 준비해 주세요. 조금 진짜 가기 쉽다보다는 좀 열심히 하면 가기 쉽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정시 가장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7교시여가지고요. 조금 오대 선생님이 체력이 조금 피곤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넘치게 농어촌 찍어야죠. 정시가 나는 너무 이게 갔으면 좋겠어서 끝까지 네네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다음 보죠. 자, 이거 농어촌 지역 학교 사례죠? 네, 이거 남양주의 급식 맛집에 쓰고 이거 어디죠?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저희가 내가 자료 주자. 이 학교 보시면 이제 수시와 정시의 지원자 대비 지원자 전체 대비 비율, 합격자 전체 대비 비율 보시면 농어촌 특별전형을 몇 퍼센트 썼는지, 그렇죠? 그래서 수시엔 43%, 정시에는 63% 썼고요. 요 지원에 의해 이제 합격한 비율 전체적으로 보면 수시로는 57%, 정시에는 74%가 농어촌 전형으로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은 비율은 아니죠? 네, 그럼요. 지원자 대비도 많이 높아졌으니까 하여튼 농어촌으로 가는 게 좀 합격 비율이 높구나 이런 생각은 뭐 보면은 들겠죠. 너무 졸린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농어촌 인원 얼마나 뽑는지 이제 보면서 입시 결과 비교를 좀 해보려고. 직접 경희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서 한번 이제 조사를 하신 거죠. 네네네. 이게 경희대학교가요. 이제 좋은 게 입학 결과를 좀 많이 좀 좋은 정보를 많이 공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런 거 보는 방법은 알아요. 경희대 입학처 들어가서 수시 들어가서 입시 결과 이렇게 들어가시면 위에 보면 주소 그대로 제가 그대로 캡처했거든요. 요즘 이런 건 애들 검색은 잘하니까. 그래서 입시 결과 클릭하시면 이제 자료가 뜨는데 농어촌 자료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뭐 농어촌 자료의 합격생은 이제 동그라미, 뭐 불합격 학생은 X표로 이렇게 표시돼서 쭉 소팅이 되거든요. 너무 작아서 좀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좀 특징적인 걸 볼 텐데요. 지금 이제 농어촌하고 그 뒤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걸 보여드릴 건데 약간 농어촌이 그래도 앞으로 좀 오밀조밀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뒤에 X가 되어 있는 좀 성적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많이 불합격이 돼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동그라미가 앞쪽에 좀 몰려 있는 게 성적을 좀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한데 그래도 교과를 좀 본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 걸 보면 이거는 이제 네오르네상스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보시면 동그라미가 좀 더 많이 퍼져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에 이제 농어촌 전형을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쓰는데 농어촌 특별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신을 전혀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점수가 좀 많이 좀 안 좋은 친구가 자기의 스펙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지원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꼭 좋은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항상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걸 조금 좀 아셔야 돼요. 말 돌리돌 말하는데 이해가 되나요? 이해됩니다. 학생부 종합 보니까 지금
그 교과 네. 등급 분포 보세요. 굉장히 네네네네. 넓게 지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꼭 몇 등급 이내에만 학생부 네. 종합은 붙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예, 학교생활을 충실히 했다라면 한번 네. 지원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농어촌은 조금 모여있다. 앞쪽에. 네네. 아, 그걸 말하고 싶은데. 네오 르네상스 전형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했었는데 네네. 왜 이렇게 네네. 학생부 종합의 이름들이 대학마다 다르냐 네네네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대답을 좀 해주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죠. 예, 대학 마음이다. 제가 대학 총장님이 아니어가지고요. 좀 대충 좀 맞춰주세요. 좀 약간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혼란스럽게 좀 왜 이 네. 전형이 다른 맞아요. 전형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 맞아요. 이러면 좋을 텐데 대학마다 좀 특색을 갖고 싶은 거죠. 맞아요. 우리 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거야. 이것 차이뿐이죠. 네네네. 이름이 큰 차이 다르다고 없어요. 해서 네. 예,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오르네상스. 네, 어려워요, 말이. 뭐, 다른 또 전형도 많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름들이 좀 다른데 네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때 입학 설명회 가서 살짝 찍어온 건데요, 사진으로. 여기도 경희대예요. 네네네. 그래서. 경희대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서류 평가 점수만 놓고 보면 뭐 고른교의 전형이 레오네상스 전형과 이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공개는 하는데요. 아, 그래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내신 분포는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 내신 얘기하나요? 그래서 하여튼 그 웬만한 서류 준비하시면서 스펙도 쌓으시면서 내신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포커스가 잡히나요, 좀? 모르겠어요. 안 돼. 다음으로 가죠. 네, 스펙 준비 잘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자. 네네. 아, 또 애들, 또, 네. 애들이라고 해서 계속 죄송해요. 학생들, 지금 학생분들. 심석고 고2의 학생들이 좀 네네. 질문해 준 거에 대해서 네네네. 또 좀 답을 해보죠. 네네네. 자, 경기도에서도 지역균형이 있나요? 라고 하면서 이제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지역균형 인재 전형에 대해서 좀 물어본 친구가 있었는데요. 일단 용어 정리부터 좀 해드리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2019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나온 수도권 대학 10% 이상 교과로 선발하라, 교과로 선발하라는 내용이고요. 네. 지역균형 인재 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승차네요. 네. 이런 걸 다 찾으셨어. 네. 대단하시네. 지방대학에서 20에서 40%의 정원을 뽑아라라는 내용인데요. 지방대학에서 20에서 40%를 어떤 학생을 뽑으라는 거죠? 그 지역 학생. 그렇죠. 그 지역에 네.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네. 그만큼 뽑으라는 네, 거죠. 근데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주 및 재학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조건은 다 동일한가요? 네, 근데 조건을 우리가 굳이 꼭 알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해당이 안 맞아요.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경기도에도 그거 외우지 마요. 그거 왜? 네, 경기도에도 지역 균형이 있냐? 전 그냥 외웠어요. 저는 하다 보니까 외워졌는데. 근데 이제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20%고요. 그 이외의 지역은 다 40%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 경기도. 네, 경기도는 경기도는 없어요. 중요한 건 경기도 없어요. 수도권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 뭐 10% 이상 22개 대학, 주요 22개 대학들이 보통 저렇게 뽑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경기도 지역 학생들은 그거 해당되지 않아서 좀 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더 좀 손해를 많이 보는 게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같은 데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렇죠. 지방대, 의대, 치대, 한의대가 요 지방대학 지역균형 인재전형으로 학생 수를 저 정도 뽑기 때문에 맞아요. 모집 정원이 좀 줄어드는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네. 지방에서 살고 있는 좀 그 자연계 쪽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네네네네. 지역균형 인재 전형이 진짜 고마울 것 같아요. 네네네. 그죠? 근데 커트라인이 조금씩 차이가 좀 일반 전형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많이 유리하죠. 근데 그 비율을 더 늘립니다. 현재 좀 고2 학생들 때부터 이게 원래 15에서 30%였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간 거예요. 20에서 40%. 늘고 있는 추세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네. 지역에 뭐 직업국이라고 하는 지역 네. 거점 대학들은 진짜 자구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네. 인재를 뺏기고 싶지 맞습니다. 않은. 네. 하여튼 경기도에는 지역균형 대학이 없다. 네. 수도권이라서. 네, 맞습니다. 정리하고요. 다음 가죠.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강원 있습니다. 네, 이거는 경희대학교고요. 뭐 그래서 이제 지역균형 선발과 지역 인재 전형 좀 약간 차이가 난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경희대학교 보면 지역균형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뽑는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네네, 지역 이렇게. 인재 전형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교과로 이렇게 10% 네, 뽑는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강원대학교인데요. 강원대학교 농어촌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시 인원 123명. 모집 비율이 3.7%죠. 4% 이내이기 때문에 뽑았고요. 그런데 지역 인재 전형은 15.1%. 네, 15.1%. 근데 우리는 강원대학교의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갈 수가 없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려고. 우리 학교는 경기도에 있으니까. 네네네. 강원도가 아니라. 네.
아, 이거 질문 있었어. 전문대에 네. 대해서 너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선생님들이. 아, 네네네. 그래서 전문대 수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근데 이것도 전문대 대학마다 좀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학마다 다 다르고요. 그런데 그래서 좀 뭐 공통점만 좀 설명을 네. 해주실까요? 저희 학교 그 하나만 먼저 설명드리면 네. 저희 학교 상위 그 합격률 높은 10개 대학 중에 8개 대학이 전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니 합격 인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 5년간 합격률을 대학마다 합격률. 네, 봤을 때 어이구, 조심해야 돼. 상위 8개 대학이 전문대거든요. 그래서 나름 저희 학교가 전문대를 잘 준비를 하는 건데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네네.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이제 전문대를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이제 보려면 대학을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대표적인 대학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네. 서일대학교고요. 서울시 중랑구에 있죠. 저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대학들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일단 이제 보시면 뭔가요? 자, 전문대도 수시와 정시가 있다. 네, 맞습니다. 수시만 먼저. 아, 네. 수시를 원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전문대도 수시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모든 대학의 전문대는 모두 수시 1차, 2차가 있나요? 아, 없는 대학들도 있어요. 다르군요. 네네. 그거는. 그래서 네네.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데 전문대학을 가고 싶은데 농어촌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게 수시 1차 있는지 수시 2차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 대학은 지금 수시 1차, 2차가 없는 것 같이 보이네요. 네네네. 전형을 수시, 보니까. 정시를 딱 끊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내신을 뽑는 전형에서는 이제 교과 성적은 100%. 아, 네. 선생님, 죄송한데 말씀 중에 이거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적용 대상 고교 졸업 학년도 네. 전체 학년도 이거잖아요. 네, 졸업생이든 재학생이든 상관없이 다. 그런 얘기죠. 네네네. 네. 그리고 반영 과목 수는 전과목. 전과목. 그러니까 전문대가 오히려 전과목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제2외국어, 저가 지금 제2외국어 교사라서가 아니라 네. 제2외국어 진짜 찬밥 신세잖아요. 근데 전문대를 가려면 제2외국어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드릴 말씀이 좀 이따 해도 될까요? 네네. 근데 이게 ABC가 적용이 되는 성적은 안 들어가져요. 저는 ABC가 아닙니다. 제2외국어. 그래요? 일반 선택이죠? 네, 들어갑니다. 너무하십니다. 그리고 네네네. 학년 죄송합니다. 공통이 지금 전학년이라고 돼 있는데 네네. 제가 아는 어떤 그 디귿 전문대는 네네네. 어디? 네네. 여기 네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학년 대상으로. 네네. 전학년 대상으로 네네. 5개 학기 중에 우수 학기 2개 네, 학기만 맞아요. 반영한다. 네, 이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두 학기만. 중요한 거예요. 좀 빨간색 우리 한번 쳐볼까요? 이게 네네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쳐주세요. 빨간색. 네네. 그러니까 5개 학기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1학년 1학기부터 네. 3학년 1학기까지 그 중에서 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네네. 했던 학기가 2학기만 있다면 네네. 전문대 가는 건 맞습니다. 아주 유리하다. 네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위험한 거는 이래서 이제 뭐 2학년 때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래서 어차피 3학년 가도 2학년 때 성적을 못 맞는다 그래야지 3학년 때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고3 담임을 해본 결과 3학년 1학기 때 내신 따는 게 유리한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때 난이도를 내려놓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은근히 이게 수능을 본다고 정시를 간다고 내려놓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신을 오히려 그때 치고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내신 산출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과 성적만 100%. 네, 출결이나 그 외 기타 사항 들어가지 않는다. 네네. 학년별 반영 비율 없다. 5학기 중에 우수 학기 2학기 뽑는다라고 내신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린 거죠. 전문대는 거의 대부분 좀 비슷하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네. 다른 대학들도 좀 적용해서 볼 수 있을 그리고 것 같아요. 더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뭐 언제 들어가냐 뭐 그런 거는 이제 앞에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뭐 점수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보통 교과군의 체육, 음악, 미술, 뭐 A, B, C로 평가되는 과목은 제외함, 뭐 이런 내용들, 우수, 네네. 보통, 미흡 이것도 제외함 이런 내용을 조금 보시면 그러니까 전문대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맞아요. 모든 내신. 과목 다 들어간다. 네. 그 다음에 ABC로 되는 건 안 들어간다. 네네네. 그 다음에 5개 학기 중에서 2개 학기 우수한 것만 네네네.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정도 하면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네네. A, B, C로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위험한 발언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다. 이게 4년제보다 전문대가 더 복잡해요. 그래서 대학마다 다 다른데 큰 흐름은 우대 선생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이게 우수학기 2학기도 아니고 그냥 6과목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저희 학교 많이 가는 이제 한림성심대 같은 경우는 6개만 반영되거든요. 과목 1학년 2개, 2학년 2개, 3학년 2개.
과목으로 네, 또 하는 그런 대학도 경우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의료보건 계열을 쓰지 않는다면 일반 학과는 뭐 사실 뭐 일본어나 중국어도 두 개 반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점수를 그러니까 산출하는 전문대는 것도 좀 괜찮고요. 그 대학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네네네. 한번 전형을 한번 네.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서일대 요 방법이 좀 많이 보편화된 방법이에요. 보편화된 그래도 방법. 디테일한 것보다는 약간 보편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수학교 보편을 두 학교. 알고 세부적으로 네, 또 맞습니다. 공부를 네네. 해보면 네. 좀 더 이해하기가 네네. 쉽겠죠. 네. 우수학교 두 학교. 자, 수시 과정 물어보긴 했지만 그래도 정시 얘기를 조금만 더 할 수도 있는데요. 정시를 보면 수능 이제 4개 과목을 다 반영하지 않고요. 3개만. 보통 이제 3개만 반영을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 중에 2개 골라서 33.3%씩 2개. 그리고 과탐 하나, 사탐 또는 과탐 하나 33.3%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 보시면 등급별로 그렇죠. 등급별로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와요. 이게 1등급이 보통 이제 영어가 한 10% 정도 나오는데 1등급만 맞으면 100점을 다 주는 거예요. 100%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전문대학교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영어 점수가 잘 나오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다른 과목들보다 점수를 월등하게 잘 주기 때문에 저라면 국어, 영어, 수학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라면 반드시 영어를 선택합니다. 그게 유리한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마음이 굉장히 급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종례입니다. 아, 네. 저희가 교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네, 우리만에 가야 돼요. 네,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이제 전문대 최저학력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전문대 최저학력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없는데 네네네.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네네, 좀 좋은 학과는 공부를 좀 해야 있습니다. 되니까. 이게 의료보건 계열 학과 같은 경우는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2개 합 9 이내입니다. 그래서 4등급, 5등급 정도. 우리 심석과 학생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네, 것 같아요. 어렵진 않다. 서울대 간호 정도 생각하는 친구라면 요 정도 등급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학년 친구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네, 우리 학교에서 전문대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안 해줘서 오늘 네. 마음 먹고 좀 네, 자세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년도 입시 결과 보시면 네, 성적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 찍었네요. 30분이 넘었네요. 그래요.